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인간의 성격과 기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습니다. 부모와의 교감, 감정의 전달, 유대감들을 애착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아동기는 물론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낯선 환경 실험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애착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A형, 불안정 회피형 25%. 어머니가 자리를 비웠을 때 처음에는 불안해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유형입니다. 자기는 원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며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눈을 피합니다. 또다시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거라 생각하기에 상처받기 싫어서 믿음과 기대를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엔 실제로 A형 애착 타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은 3세 이전 어머니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맞벌이로 혼자 남겨졌거나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 혹은 어머니가 아파서 투병을 하느라 홀로 남겨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다 눈치를 보죠. 몸으로, 느낌으로 아이는 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집안의 공기와 분위기를 읽으려 합니다. 왜 엄마가 안 오지? 하는 의구심은 곧 불안으로 바뀝니다. 어린아이가 그 불안에 오래 노출되면 지친 나머지 그래, 난 원래 혼자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떼를 써봄직도 한데 왜 이렇게 빠른 포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더 고통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희망이 배신당할 때의 아픔과 절망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기에 이 유형의 환자들은 학생이 되어서도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이 눈치를 보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곤 합니다. 앞에 나서지 않으며 속상한 일이 있어도 별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을 이야기해봤자 이해나 공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이들은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행복한 날이 오겠지 라는 기대 역시 별로 하지 않습니다. A형 타입은 내성적이지만 착하고 배려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손해보고 혼자 속상해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B형, 안정형 애착 50%. 3가지 애착 유형 중에 가장 안정적인 타입입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면 잠깐 어머니를 찾으며 불안하다가 곧 자기 혼자서 잘 놉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면 무척 반가워합니다. 이들은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불안을 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내가 하는 일은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고 실패해도 회복이 빠릅니다. 자신에 대한 자아 효능감도 높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입니다. 존 볼비와 그의 제자 에인스워스는 안정형 애착이 전체의 50%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2020년 현재에는 이 비중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B형은 정서적으로 무척 안정적이며 부모와의 관계도 트라우마나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당연히 사랑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구김살이 없고 그늘이 없는 그런 인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A형이나 C형의 사람들이 볼 때는
무척 걱정할 만한 위기 상황에도 안정형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넌 뭘 믿고 그렇게 긍정적이니? 라고 주변에서 묻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유아기 때 그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무조건적인 애정 덕분입니다. 물론 안정형 애착이 사람이 병원에 상담을 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이들이라 해도 인생에 슬픔과 위기는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시험에 떨어지고 시련에 빠지거나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교적 빨리 아픔과 우울에서 벗어납니다. 영아기, 유년기 시절 부모가 전해준 애정과 믿음이 나는 항상 결국엔 잘 될 거야 라는 긍정과 확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친구나 동료가 하는 위로와 조언을 흘려듣지 않고 자신을 위한 양분과 에너지로 자연스레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눈빛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보여준 따뜻함을 떠올리기에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C형, 불안정 저항형 15%. 어머니가 없어지면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울면서 소리 지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A형처럼 포기하거나 B형처럼 혼자 놀지 못하고 목이 쉴 때까지 울고 지속적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 한다면 강제로라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집착적인 유형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엄마가 돌아와서 안아주고 달래도 계속 웁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갈구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때리거나 엄마를 꼬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등감과 경쟁심, 욕심이 많은 타입입니다. 어렸을 때 이들은 유별난, 키우기 힘든 아이로 인식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항형 타입이 학교에 가서 또래 집단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회피형 타입과 안정형 타입이 초식동물에 가깝다면 저항형 타입은 육식동물입니다.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외로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나서는 일을 좋아해서 반장이 된다거나 나쁜 쪽으로는 일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저항형 타입의 사람들은 자주 타인을 의심하고 화를 내곤 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양극단을 오가는 탓에 성인이 되어 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항형 유형의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며 때로는 거칠다고 불편해합니다. 실제로 저항형 타입은 자신에게 무척 관대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응당받아야 할 관심이나 애정,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성숙하고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타입과 안정형 타입의 사람들이 저항형을 싫어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다른 점을 부러워하고 나도 가끔은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C형은 가만히 있는 것, 정체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며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죠. 타인의 생각을 절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심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피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와의 애착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고 새로운 관계와 경험이 미래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애착에 대해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그 애착과 결핍을, 상처를 알아가며 보듬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상처를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겠죠. 나의 타인의 과거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위한 첫 걸음이니까요.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으로 힘이 듭니다.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불쌍한 감정이 듭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를 힘들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엄마가 저를 방치하고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다는 게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살기 힘들어도 자식이 원하는 인생을 응원해주는 부모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한 번도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해도 입갖기 힘드냐, 뭘 하고 싶다고 해도 돈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제 욕구를 억누르고 살다 보니 이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지금은 돈이 있어도 뭐 하나 제 자신을 위해 시작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상대방에게만 맞추고 할 말도 못하고 살다 보니 너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제 감정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솔직한 제 자신을 보여주면 저를 싫어할까봐 늘 가면을 쓰고 삽니다. 이런 제 자신이 싫고 답답해서 언젠가부터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고 혼자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저에게 미안해하고 인정하면 제 상처가 조금 아물 텐데 오히려 저를 탓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화가 납니다. 형편이 어려웠다고 제가 모든 걸 이해해야 하나요? 올 추석 때 가족들도 만나기 싫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짓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속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남겨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연 마지막에 더 이상 감정을 속이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르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면 내 감정을 존중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사연자님이 한 번쯤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두 문장을 직접 말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 감정을 속이면서 살기 싫어. 이 말을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요? 아마 따라오는 감정은 슬픔, 괴로움, 환멸감, 우울함 등 주로 부정적인 감정일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는 더 나아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시야가 좁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 즉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인정할 때 내 일상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이게 됩니다. 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제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하면서 살고 싶어. 어떤 감정이 드나요? 저라면 마음이 애잔하고 뭉클하고 한편 스스로가 기특한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 자기 존중과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연자님께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요. 사연자님께서 거짓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지금의 괴로운 상태는 사실 정말 반갑고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사연자님께서 이리저리 가족과 타인에게 치이며 온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서야 나온 아주 솔직한 사연자님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괴리감 있는 거짓된 삶을 연기하기 지긋지긋하고 더는 에너지를 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신 것이죠. 상대방에게 늘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사연자님도 이제는 살 수 있습니다.
기꺼이 살아도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동안 익숙한 패턴을 내려놓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은 이미 멀리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날 한여름에 두꺼운 롱패딩과 긴 바지를 입고 다니다가 벗어 던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계절에 맞는, 즉 내 마음이 원하는 옷을 입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옷을 고를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으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용기가 필요하지요. 덜컥 두려움이 자극되고 살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전과 같이 못 살겠다는 그 느낌이 이미 변화의 과정 중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기존에 걸어가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시면 됩니다. 단, 지금은 신뢰해야 할 만한 전문가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당장은 시급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익숙했던 길로 미련을 갖고 돌아가거나 도중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사연자님처럼요. 현재 혼자만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연자님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도 거짓 없이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타인에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아직 사연자님은 솔직한 나를 그대로 표현해본 경험이 드물거나 없었고 누군가에게 수용될 거라는 기대조차 마음껏 가져본 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원가족인 어머니에 대해 해결 안 된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연자님에게 어린 시절부터 큰 영향력을 끼친 대상이 어머니시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머니가 책임을 지시고 보상하신다면 아마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연자님을 탓하시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어머니께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를 바라는 사연자님의 욕구가 좌절되었으니까요. 사연자님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건강하고 다정한 부모 역할을 갈망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강렬한 소망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좌절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계속 기대하는 일은 계속 좌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 마음이 변할 텐데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장이 전제하고 있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과 좌절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상대방에게 더 실어주면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 전전긍긍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사연자님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재 원가족에 대한 감정을 원가족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로 안타깝지만 삼켜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표현되지 못하고 억압된 감정과 욕구들은 어머니가 해결하지 못하십니다. 해결할 능력이 사실 없으십니다. 어머니는 사연자님의 욕구를 섬세하게 읽을 능력이 부족한 분이시고 사연자님이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 사람으로서 가지는 욕구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기보다는 억압하고 희생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셨습니다. 아마 어머니 자신이 살아오신 방식을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한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사연자님이 어머니에게 받은 심리적인 유산 중에는
좋은 것, 안 좋은 것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연자님의 삶에 해로운 것들은 정리하고 이로운 것들만 남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원하는 삶을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솔직한 삶을 살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존중하는 역할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 해나가면 됩니다. 사연자님이 받은 상처들의 많은 책임이 타인에게 있다 해도 그와 별개로 사연자님 역시 자기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연자님께서 어머니라는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공감을 힘들게 얻는 길을 굳이 가지 않고도 자신에게서 인정, 존중,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대상은 1순위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으려면 내 생각과 감정이 명료해야 합니다. 즉,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자신감의 기초가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튼튼한 인식이 쌓일 때 타인과 나 사이에 건강한 경계선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타인이 공격하거나 지나치게 침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에서 너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일 없이 적당히 에너지를 쓰면서 사연자님의 마음을 자신있게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진정 자기다운 삶을 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아낌없이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곁에서 함께 동행할 전문가를 만나셔서 그동안 받지 못한 인정, 존중, 응원과 지지를 듬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